느닷없이 시작된 하락, 멈추지 않고 밑으로 돌진 중인 비트코인 걱정되시나요? 번지수 잘 찾아오셨습니다. 하락 뒤에 숨겨진 의도와 대처를 위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슐랭입니다. 요 며칠 정체불명의 하락세가 몰아치면서 많은 분들이 멘탈적으로 좋지 못하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에 대해 주류 언론사들은 트럼프 때문이다, 파월 때문이다, 9시 뉴스에나 나올 법한 진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유튜브를 돌아다녀 보면 ABC 파동인의 1, 2, 3, 4, 5, 6의 차트 이야기들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현 시점에서 그다지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아요. 진짜 하락을 유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락 속에서 세력들은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치밀하게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하락이 시작된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번 하락은 1월 8일 밤 12시에 발표된 미국 졸트 보고서의 발표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코인과 미국 증시가 동시에 쿵 하고 떨어졌죠. 그럼 이 졸트 보고서라는 게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졸트를 직역하면 일자리 공석 및 노동 이직 조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숫자가 높게 나오면 기업들이 직원을 겁나 채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숫자가 낮게 나오면 일자리 구하기가 겁나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치가 겁나 높게 나왔죠. 그럼 뭔가요? 직원을 겁나게 뽑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들이 채용을 겁나게 하고 있다는 거는 기업들의 경기가 먹고 살만 하다는 거고, 기업들이 경기가 좋다는 거는 서민들도 앞으로 월급도 많이 받고 백수들도 사라질 테니 사회가 풍족해진다는 거고, 그러면 금리를 낮춰줄 필요가 줄어든다는 거겠죠. 종합하면 악재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폭락할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 졸트 보고서 발표 때 움직임을 찾아봤는데요. 이번처럼 파급력이 강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하락은 좀 강하게 짧은 시간에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받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현재 매수와 매도의 상대 강도를 나타내는 RSI 값도 바닥을 쳤고요. 이 정도로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바닥을 때린 적이 과거에 또 언제가 있느냐 찾아보니 작년 9월 중순, 작년 10월 초가 보입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폭락이 나왔었나? 9월 폭락은 트럼프가 연설 중 암살 피습을 당했었고, 10월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군사 핵시설에 미사일을 쏘고 난리 부르스를 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인구직 보고서 수치 좀 높게 나온 게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 중동발 세계 대전급의 이슈였나요? 전혀 아니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 번의 반등도 없이 미친 듯이 찍어 누르고 있는 이 하락은 분명히 누군가의 명확한 의도가 있는, 누군가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인위적인 차트라는 생각, 저만 드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락에 대해 조금 더 깊게 파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이 하락, 어떤 이익을 위해 만든 것일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청산맵이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이 그렇겠지만 현물 거래보다 선물 거래 시장의 규모가 훨씬 커요. 더구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장의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 비해 훨씬 큰 대출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기에 자금 변동성에도 소위 말하는 청산을 쉽게 당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개미들을 청산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시는 이 그림은 청산맵이라는 거예요. 노란색이 짙은 부분까지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 많은 개미들이 청산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력은 저 노란 곳까지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내려서 개미들을 털어먹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땠냐?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가격이 내려가면 털리는 개미들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개미들이 많았고, 진짜 개미를 털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면 가격을 내려서가 아니라 올려서 털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내려갔단 말이죠. 청산맵상 개미들이 크게 없는 곳으로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왜? 들이 다 미쳤나?
할 일 없나? 왜 밑으로 내려갔을까요? 여기까지를 요약해보면 이번 하락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입니다. 별일 아닌 이슈를 재료 삼았고 개미들 청산이 목적이었다면 위로 갔어야 했는데 오히려 개미가 없는 곳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 의도였는가?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개미 털기가 의도가 아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그리고 단서를 찾았죠. 지금 상황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CME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줄임말인데요. 이곳 CME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를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 CME 거래소를 이용하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은행, 연기금 혹은 고액 자산가들의 자본을 모아서 운용하는 사모펀드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의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CME 거래소의 숏 포지션 미결제 약정 데이터인데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거야 라는 숏 하락에 베팅을 해놓고 아직까지 수익도 실현하지 않고 손절도 하지 않은 채로 붙잡고 있는 자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건데요. 12월 말 기준으로 140억 달러, 한화 20조 정도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베팅 포지션에 진입할 때 최소 35%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레버리지 대출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20조 중에 35%면 7조 원. 지금 이대로 계속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헤지펀드들은 최소 7조 원의 현금을 허공에 날려먹게 됩니다. 이게 말이 좋아 7조 원이지 현금 7조 원 청산이면요, 뉴욕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회사들 문 닫아야 하는 규모거든요. 과거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숏 포지션을 늘리고 조정받을 때 수익 실현을 하고, 또 가격이 올라갈 때 숏 포지션을 늘리고 조정받을 때 수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왔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식으로 가격이 오르기에 숏 포지션을 모았는데 이게 떨어질 자리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ETF 승인에 블랙록까지 들어오면서 미친 듯 떡상이 나와버렸고, 지금 헤지펀드의 숏 포지션을 모으던 기관들이 물려버린 거죠. 그리고 최근 108K 최고점 상승에 미친 듯 물타기를 하면서 숏 포지션의 규모를 늘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내려오는 하락에 숏 포지션을 정리해 나가고 있죠. 지금 발생하고 있는 하락은 상승을 바라보는 개미들을 단기적으로 털어먹는 하락이 아니라 기관들이 펼쳐둔 대규모 수조 원 규모의 현금이 베팅된 하락 포지션의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기관들이 하락 베팅 포지션에 대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꽂고 있다. 이게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하락장 본격 시작인지, 기관들의 목적만 달성되면 상승장이 다시 시작될런지,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데이터를 찾아봐야 될까? 그래서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폭락의 세력들의 계좌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자. 대표적으로 시장에 시세를 펌핑하는 전문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들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윈터뮤트, 점프트레이딩, GSR,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들인데요. 얘네는 마켓메이커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장 유동성 공급이라는 업무를 대놓고 회사를 차려놓고 합법적으로 하는 회사들이에요. 시세를 형성하는 세력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 % 상승하는 코인들은 실제로 저 회사들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하락에 저 인간들이 뭐 하고 있었나를 살펴봤더니 이 전쟁통 폭락에 여기저기서 USDT,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끌어와서 불락의 거래소로 입금을 하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기다렸던 저점이 오면, 매수 찬스가 오면 개미들도 업비트에 미친 듯 돈 입금하죠. 마치 그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락의 마켓메이커라 불리는 세력 형님들은 기다렸다는 듯 거래소에 미친 듯 자본을 때려 넣으면서 줍줍 찬스,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통은 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바이낸스, 바이비트와 같은 거래소가 아닌 기관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었는데요.
폭락하는 와중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는 바닥에서 2만 개 이상의 매수 거래량이 홀로 터져주면서 큰 손해 개입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기서 끝날 비슐랭이 아닙니다. 세력들의 신규 현물 매집이 포착되었다? 그냥 덜컥 믿을 수가 없어서 과거에 하락이 장기화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나 조사해봤어요. 하락이 장기화되던 시즌에 우린 당연히 세력들도 매집을 한다고 믿지만 생각과 다르게 하락이 장기화되면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 세력들조차 들고 있는 코인의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현금을 늘리며 시장에 대응하는 모습이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번 하락은 어떤지 아시나요? 윈터뮤트는 2천억 이상 코인 매수를 추가했으며 그중 이더리움의 보유량은 하루 이틀 사이에 20배를 늘렸고요. 미리 총알을 해두었던 점프 트레이딩 역시 1,000억 이상의 코인 매수를 추가. 바이낸스는 이틀여 만에 거의 20조 규모의 코인을 흡수했고 미국의 코인베이스 거래소 역시 같은 기간 15조가량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이렇게 개인들은 곡소리를 내면서 피를 토하고 있을 때 웃으면서 코인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선동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데이터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마음이 놓이셨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요약해보면 별일 아닌 이슈로 황급히 폭락을 만들고 시카고 거래소 헤지 펀드들은 숏 포지션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거래소 세력들은 현물을 쓸어 담고 있다. 숏 포지션을 황급히 줄여야만 했던 이유, 현물 보유 수량을 급히 늘려야만 했던 이유. 이번 하락은 한편으로는 많이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기대를 걸어보게 만드는 기회 같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진양철 회장이 고래 싸움에 새우가 이기는 방법을 묻자 손자인 진도준이 이렇게 대답했죠. 고래 싸움에 새우의 등이 터지지 않게 몸집을 키우면 된다고요. 지금의 상황이 딱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상황 같습니다. 고래의 의도는 새우를 잡아 죽이는 게 아니었다는 거,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살아남은 새우가 되어서 우리 모두 극락왕생해야겠죠. 이번 하락은 기습적이었고 저도 많이 당황했고 많이 잃었습니다. 이번 하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졌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하락은 사고에 가까운 예상 밖의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고를 당한 것이고 부디 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는 치료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이미 하셨다면 좋아요랑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채널 알고리즘 성장에 큰 힘이 되기도 하고요. 열심히 만든 영상에 잘 봤다는 댓글들 볼 때면 보람도 느껴지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제 노력에 대해 평가받는 유일한 소통 창구가 댓글입니다. 피드백 주시는 만큼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